레드윙스님 번역의 크리피파스타 괴담. 그녀의 공기가 사라져갈 때. 엘리의 눈이 파르르 떨리며 떠졌다. 강렬한 하얀 빛만이 눈에 들어왔다. 눈이 부신 듯 팔로 얼굴을 가린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정육면체 모양의 플렉시글라스 안에 갇혀있다. 13살 소녀인 그녀가 팔을 뻗어 간신히 양쪽 벽에 손바닥을 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소재가 투명했기 때문에 엘리는 자신이 갇힌 정육면체가 지상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 어떤 공간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밝고 하얀 공간의 바닥엔 대리석에 타일이 깔려 있었는데 천장 중앙에 매달려 있는 하얀색 조명에서 나오는 강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공간은 직사각형 모양이었는데 사실 엘리가 있는 정육면체는 한쪽 벽에 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 벽엔 은색 손잡이가 달린 하얀 문이 있었다. 그리고 정육면체와 문 사이엔 책상이 하나 있었다. 책상 위에는 황금색 깃털이 달린 검은색 만년필이 검은색 홀더 위에 꽂혀 있었고 빈 종이가 끼워진 하얀색 클립보드가 있었다. 책상은 하얗고 광이 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책상 옆 조명 바로 아래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엘리가 내려다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키가 컸다. 마른 체격의 목부터 점선 마냥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검은색 단추, 하얀색 바지와 검정 신발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얼굴은 하얗고 머리는 진한 검정색 곱슬머리였는데 가장 튀는 것은 깜빡이지도 않는 듯 아무런 미동도 없이 엘리를 응시하는 빨간색 눈이었다. 남자에게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놀란 엘리는 반투명 벽을 두드리며 남자의 주의를 끌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배를 타고 올라와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을 거미줄처럼 휘감는 공포와 혼란을 느꼈다. 그녀의 두려움은 뜨거운 물속에 잠긴 온도계의 수은처럼 빠르게 치솟았다. 첨벙 하는 소리가 들린 후 그녀는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금속성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소리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빠르게 고개를 돌렸다. 유리처럼 생긴 배출구를 통해 바닥 한가운데에서 조금 비껴난 쪽으로 물이 떨어졌다. 그녀의 치마가 물에 젖더니 어느새 그녀의 신발바닥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찼다. 절박하게 비명을 지르며 벽을 두드리는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사로잡힌 표정이었다. 남자는 움직임이 없이 서 있었다. 물이 정육면체 바닥을 1cm 높이로 채우니 마치 바닥에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엘리는 남자를 보는 것을 그만두고 출구를 찾았다. 온 힘을 다해 천장을 밀다가 등을 한쪽 벽에 대고 반대쪽에 발을 대어 밀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육면체의 4분의 1 이상 물이 차자 물의 깊이도 엘리의 허리 위를 넘었다. 옷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무릎으로 다시 자세를 바꾼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 남자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다. 차가운 물이 천천히 그녀의 허벅지 위를 타고 올라오자 그녀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졌다. 비명이 흐느낌으로 바뀌자 그녀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곧 그녀는 선체로 천장을 손바닥으로 밀었고 물은 그녀의 목까지 차올랐다. 소리 없이 흐느끼던 그녀는 이따금씩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비명을 내질렀지만 차가운 물이 그녀의 턱에 닿을 때마다 비명은 가라앉았다. 익사의 공포가 다시금 그녀의 몸을 사로잡았다. 2cm 정도 깊이를 남기고 물이 찼을 때 엘리는 크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물속으로 들어갔다. 앞에 있는 벽을 통해 보이는 것은 검은색 형체 2개뿐이었다. 하나는 책상 위에 있는 펜홀더, 다른 하나는 남자의 머리카락이었다.
그녀는 다시 벽을 두드렸지만 그녀의 입술 사이로 공기방울만 빠져나올 뿐이었다. 숨을 참느라 그녀의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으로 입술을 막고 최대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녀의 손바닥은 천천히 목덜미로 향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숨을 내뱉어야 했다. 숨을 내뱉고 공기가 밀려 나와야 했다. 엘리는 다시 벽을 두드렸다. 엘리의 입에서 여러 개의 공기방울이 나왔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정육면체의 꼭대기까지 이르렀지만 천천히 사라졌다. 엘리는 숨을 내쉬다 물을 마셨고 곧바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또다시 공기방울이 빠져나왔다. 이윽고 그녀의 세상이 까맣게 변했다. 검은 머리의 남자는 선체로 그녀의 생기 없는 몸이 물에 떠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커튼처럼 펼쳐진 그녀의 밤색 머리카락도. 그녀는 모서리가 아주 날카로운 거대한 얼음 정육면체 속에 갇힌 것만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지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지금은 그저 평화로웠다. 엘리의 눈이 떠지고 몸이 움찔했다. 그녀는 이불을 목까지 덮은 채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겁에 질린 상태였지만 기분 좋은 따뜻한 느낌이었기에 그녀는 이 편안함을 즐길 수 있었다. 어떤 형체가 몸을 숙이고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자 엘리는 놀란 듯 신음을 내뱉었다. 그 남자였다. 그녀가 물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 남자. 안녕, 엘리. 그의 파란 눈이 조용히 빛났다. 여기는 어디죠? 몸을 떨며 그녀가 물었다. 그는 그녀의 물음을 들은 것 같았지만 표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내가 죽은 건가요? 엘리가 말을 더듬자 이번엔 남자의 말끔한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돌았다. 그녀의 표정에서 약간의 실망과 피곤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신인가요? 남자의 미소엔 변화가 없었다. 엘리는 이를 그렇다는 대답으로 판단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과 닮았어요.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저 서 있기만 했고 물이 가득 차면서 제가 물에 잠긴 것 같아요. 그래? 남자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웠다. 엘리는 언제나 신의 목소린 화가 난 듯 포효하는 목소리라 생각했다. 어머니가 잠들기 전 성경책을 읽어줄 때마다 항상 그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들려주는 모세 이야기를 그녀는 가장 좋아했다. 네, 눈은 다르지만 생김새는 똑같아요. 답을 하는 남자의 눈은 엘리를 향하고 있었다. 왜요?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이 살면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의 모습과 닮곤 하지. 나를 닮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니? 결국 엘리는 자신이 어떤 공간에서 익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신이 신이란 걸.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린 다음 다시 아까와 같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엘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침대 위에 앉자 엘리는 방 주변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하얀 나무 기둥의 사주식 퀸사이즈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시트는 꽃장식이 들어간 하얀색이었다. 바닥의 카펫은 물론 서랍장 역시 하얀색이었다.
방의 왼쪽에는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하얀색 실크 커튼이 바람에 서서히 날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엘리는 밝은 빛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방 안 어디에도 문은 없었다. 남자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팔은 한껏 뻗어 있었고 손가락은 흐느적거리며 서랍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손바닥을 들어올리자 서랍장이 살짝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서랍장을 다시 천천히 내려놓았다. 엘리는 우아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것을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자신이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침묵에 잠긴 채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해하려 했다. 그럼 여기는 천국인가요? 다시 그녀가 질문을 꺼냈다. 그렇지는 않아. 파란 눈에 남자가 답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대신 지금은 네 얘기를 좀 해야겠어. 긴 대화 속에서 엘리는 그에게 그녀의 삶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그녀의 가족 이야기도 했다. 엘리는 부모님과 남동생을 사랑했다. 그녀는 똑똑한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지만 일에 몰두하느라 그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을 때마다 슬펐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학교 이야기도 했다. 엘리는 성적이 좋았지만 다른 여자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일부러 그녀를 괴롭힐 때가 아니면 별 관심이 없다고 했다. 괴롭힐 때에도 남자아이들이 포기할 때까지 무시했다. 엘리에게는 친구가 몇 명이 있었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녀는 대체로 한 친구하고만 어울렸다. 그 친구가 2년 정도마다 바뀌긴 했지만 그렇게 친구가 된 아이들과는 대부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지금 그녀의 절친은 아이샤였다. 엘리와 아이샤는 서로의 집에서 또는 상대방의 집에 찾아갔을 때마다 서로의 독특한 생각들을 펼쳤다. 그런 생각들을 가상의 청중들에게 들려준 다음 서로 배를 붙잡고 웃으며 놀곤 했다. 아이샤는 항상 어떤 밴드의 음악을 듣곤 했다. 엘리 역시 서서히 그 음악에 익숙해지고 두 곡 정도는 이미 외웠다고 했다. 아이샤는 인터넷에 푹 빠져 살았고 둘이 함께 있을 때에도 그녀의 핸드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둘은 함께 인터넷 속 무언가를 읽거나 답을 하며 재미있게 보냈다. 책 이야기도 했는데 엘리가 재미있어하는 책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10살 정도까지는 책을 많이 읽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여전히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읽지 않았다. 그녀가 막 자신은 로맨스물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판타지물이라는 이야기를 막 끝내자 남자가 말을 꺼냈다. 잠깐만 엘리, 그런데 배고프지 않니? 엘리의 위장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었지만 대화에 몰입하고 있었던 엘리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네. 창피함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짧게 답했다. 좋아. 애플파이는 어떠니? 남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남자는 미소로 답한 뒤 침대 옆 찬장을 열고 애플파이와 접시를 꺼냈다. 그는 파이를 한 조각 자른 뒤 접시 위에 올려 그녀에게 주었다. 그리고 개걸스럽게 파이를 먹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이런, 죄송해요. 같이 드실래요? 파이 조각을 반쯤 먹은 그녀가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사실상 그에게 거절할 것을 부탁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남자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침대 한켠에 다시 앉았다. 엘리가 깨어나고 시간이 꽤나 흘렀다. 엘리,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 네.
파이로 가득 찬 채로 엘리가 답하자 침대 시트 위로 파이 부스러기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침대 위를 굴러다니는 부스러기를 찾았지만 찾지 못한 채 다시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네가 원한다면. 엘리는 설명을 기다리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와 천국에 가게 되면 엄마, 아빠, 남동생, 그리고 아이샤를 오랫동안 볼 수 없게 될 거야.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다시 삶을 살아가고 다음번에 우리가 만난다면 그때는 내가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 너의 미래의 남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네 아이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평화로운 엘리의 마음속을 쿡쿡 찔렀다. 그녀는 부모님이 보고 싶었다. 그리고 분명 더 오래도록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그녀가 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았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고개를 숙이며 그녀가 말했다. 파란 눈의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은색 상자를 꺼냈다. 그는 상자를 열고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꺼냈다. 주사기를 가볍게 친 다음 액체를 몇 방울 빼냈다. 그는 엘리를 향해 몸을 숙였다. 이걸 맞으면 진정이 될 거야.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다시 깨어나게 될 거야. 그는 엘리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곧바로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주사기를 놓은 뒤 부드럽게 엘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어둠이 되기 전까지. 침대에서 깨어난 제임스 나이트는 곧바로 그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더 작은 크기의 또 다른 회색 상자를 꺼냈다. 그는 빨간색 콘택트 렌즈를 꺼낸 다음 왼쪽 눈에 끼웠다. 그리고 오른쪽 눈에도 똑같이 렌즈를 끼웠다. 그런 다음 티슈를 꺼내 주사를 넣은 엘리의 팔에 묻은 핏방울을 닦아내었다. 빨간 눈의 남자는 그녀를 안고 작업 공간으로 향했다. 그는 발판 사다리에 올라가 엘리를 투명한 유리 정육면체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정육면체는 다시 한번 비워져 있었고 천장 쪽은 뚜껑처럼 열려 있었다. 그는 뚜껑을 닫은 다음 잠그었다. 그리고 사다리에서 내려와 그의 뒤에 있는 문을 닫았다. 엘리가 깨어났을 때 제임스 나이트는 침묵 속에서 이를 보았다. 그는 엘리가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버플로 오로데칼린이 다시 한번 정육면체 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녀의 눈 속에 서린 공포를 지켜보았다. 그것은 물이 아니라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액체였다. 수중에서도 그녀는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익사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엘리는 이를 알지 못했다.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공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엘리가 다시 한번 물에 잠겼다.